존경하는 여러분,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정상 가족과 민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 박우혜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이화정 회장을 좀 오늘 말 언급을 회피하고 우리 나라 걱정, 우리 월남전 전우들 걱정도 사실은 크지만은 더 큰 게 우리 나라 걱정. 우리 나라가 진짜 백척간도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5.18 이후에 5.18 때는 군사적으로 위험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위험한 정말 친중 친북 세력들이 깊이 오랫동안 깊이 침투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화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각 경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무력화시키고 또 장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첩대 예백 소령 출신으로서 방첩대의 기본 업무를 내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 방송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봐도 방첩사령관이 잘 보고를 했겠죠. 했지만은 방첩사가 그동안에 기무사 보안사 해가지고 기무사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서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한뜻에서 기본을 한번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방첩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죠. 김창룡 부대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875년 3월 26일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이로 지금 150살인데 150이 두세 달만 있으면 만 150살이네요.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65년도에 사망하셨으니까 제가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했을 때가 65년도 6월 2일이었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한 달 보름 만에 한 달 10일 만에 돌아가셨구나. 그때 뺑뺑이 돌리느라고 훈련 받느라고 정신없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지도 몰랐는데 저도 사병으로 일단 논산 26년대 1대대 1중대 3소대 1중대 1소대 4분대장을 했죠. 보급 담당. 그러고 이제 장교로 시험을 봐서 인간회가 들어갔는데 참 추억이 새롭네요. 그때 돌아가셨구만. 그때 돌아가신 줄 뺑뺑이 돌리는 정신 없을 때 돌아가신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벌써 150살이 되셨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가장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은 뭡니까? 공산주의하고 싸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선택하되 그때는 민주주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언어 용어를 혼선시키고 있는 그런 작전에 말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헌법도 보면은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헌법에 보면 말이죠. 원래 이게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래야 되는데 자유가 빠져서 내가 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무슨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신 대통령이죠.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경제 국가를 설립했다. 그 경제 국가를 내가 했다고 표지에 올렸는데 무슨 경제가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국가 부흥은 무슨 경제죠? 무슨 경제 알아맞히면은 우리 전우고 못 알아맞히면은 국민이고 그래요. 우리 전우는 알아맞혀야 돼. 파월 경제죠. 파월 경제. 우리 전우들이 가서 34만 5,994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5,099명이 죽고 15,000여 명이 부상당하고, 그 고엽제 피해가 한 10만 이상 15만까지 피해를 보고 고엽제 피폭되고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면서 피의 그 경제,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나라 경제 부흥을 위한 파월 용사들을 하나의 제물로 삼아서 국가를 일으킨 그런 파월 경제죠. 파월 경제. 그리고 파월 경제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선거를 발본색원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죠.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혹시 할 줄 모르는데, 부정선거도 되긴 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작선거, 선거를 조작을 했어요. 이게 선관위에서는 조작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북이나 중국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정선거 조작선거 시스템을, 조작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100%예요. 그래서 이 조작 시스템 선거만 안 하고 사전 선거만 안 하면은 이재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빵이야. 아주 희박한데, 이걸 믿고 지금 조작 선거 믿고 지금 탄핵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탄핵하는 이유가 조작 선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선거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막았는데, 이때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막은 사람도 방첩되고, 그때 그 이승만을 보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데 그 뒷바라지 방첩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도 중앙정보부하고 방첩대, 중앙정보부하고 방첩대가 중앙정보부원을 잡아 불러서 조사했어요. 그때는 방첩대가 중앙정보부보다 더 셌습니다. 제가 그 방첩대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뭐 국회의원도 불러 조사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게 무소불위의 그 방첩대였습니다. 박정희 때만 해도.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보안사령관 하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5.18을 막았잖아요. 5.18의 그 큰 난동을 막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우리 주사파나 친중, 친북 주사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전두환 아주 죽일 놈이잖아. 지금도 아주 죽일 놈, 5.18이고 뭐고 해서 죽일 놈 해가지고 완전 죽일 놈이고, 제일 천하 죽일 놈이 5.18을 무력화시킨 그야말로 그 공산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무력화시킨 전두환이가 제1의 이제 나쁜 놈이고 주사파 측 입장에서 두 번째 나쁜 놈이 박정희고 경제를 우리나라 부흥시켜 가지고 그 공산화 시키는데 경제가 부흥돼 버리니까 공산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놈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를 도입함으로써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체제를 갖다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방첩대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방첩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제가 써갔죠. 대간첩, 대태업, 대전복.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대간첩은 알겠지. 대간첩은 하면은 간첩 잡는 거. 간첩 잡는 것이 대간첩인데 간첩이 군대 내에만 있느냐? 국회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안기부에도 있고 청와대도 있을 수 있고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 정 어디에나 다 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사파들은 거의 간첩 수준이지 뭐 간첩 수준이죠. 실제로 간첩도 있고 지금 북한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게 다 뭐 주사파들 아닙니까? 그걸 간첩이라 하는데 그걸 잡는 것이 간첩이라는데 그 못 잡게 지금 법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 조직도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게 뭐 안기부에도 뭐 간첩 잡는 거 없애버리고 방첩사도 다 저기 없애버리고 저 경찰한테 내기는데 경찰한테 있어라 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첩사령부를 아마 이제 해서 방첩사령부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선거 부정선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넣어놔 봐야 돼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방첩사령부가 부정선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못 만드니까 방첩사령부 창설 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고쳐서 이제 그 간첩 잡고 선거 조작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간첩이 아니고 대간첩은 간첩 잡는 거 대태업은 이게 이제 정부 시설물이나 기업 대기업이나 이런 걸 자꾸 원자력 발전소 못 만들게 만들고 말이죠. 발전소를 폭파시키거나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전기 전력 한전을 폭파 안 시키더라도 사보타주 하게 노동자들이 막 못하게 막고 하는 이게 다 하나의 태업 활동이에요. 태업 활동. 산업이 안 돌아가게 국가 기관 산업이 안 돌아가게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게 하는 게 태업이거든. 이걸 막는 게 원래 그 대태업 업무예요. 대태업 업무. 그래서 보안부대 안에는 방첩대 안에는 이제 대공계가 있는데 간첩 잡는 대공계가 있고 이런 태업 시설 보안하는 건 보안과가 있고 보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복이란 뭘 말하느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뒤집으려는 거. 이게 대전복계에서 해야 되는 게 대전복계. 이게 이제 정보처, 정보부, 정보과, 정보계에서 되게 이걸 맡고 있죠. 근데 정보과 그러면 뭐 대전복계인 줄을 잘 몰라요. 대전복계가 따로인 줄 아는데 대전복계 따로 있는 게 정보과가 대전복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간첩과 뭐 대태업과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안과, 대공과에서 정보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과 이렇게 이제 대개 4개 부서로 이제 조직이 돼 있죠. 행정에서 이제 행정 지원하는 그게 이제 이런 업무를 제대로 법을 잘 뒷받침을 해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때는 보안부대 방첩대에서 군 관련 어떻든 국회의원까지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택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아주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세 가지 업무를 하려니까 쉽지 않죠. 제가 이 선글라스 끼 죄송한데 제가 이 눈이 부셔가지고 눈도 선글라스 끼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선글라스 좀 끼었어요. 원래 끼고 싶었는데 안 꼈다가 끼었는데 왜 끼었느냐? 제가 이거 소위 때부터 끼던 거예요. 66년도부터 끼었으니까 몇 년도야 지금 70년 다 돼가네. 68년도 돼가는 건데 제가 그 방첩사령부께 방송할 때는 이 선글라스 좀 끼면은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첩대 업무가 원래는 그 경찰에도 있어야 돼요. 경찰에도 보안과 정보과 뭐 대전복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대전복 업무를 근데 지금 그 대전복 업무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국회가 지금 막 탄핵을 막 한다든지 또는 그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든지 이게 다 대전복 업무죠. 국가를 자꾸 그 탄핵을 시도하고 말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괴롭히는 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거 이게 바로 전복 업무, 국가 전복 업무예요. 이 국가 전복 업무가 그러면 무슨 죄에 해당되느냐? 이 국가 전복 업무가 바로 이 내란죄에 해당돼요. 내란죄. 근데 이 내란죄를 도리어 내란죄를 도리어 그럼 국가 수반이 내란죄를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이가 여기 시작하자마자 저기 바로 내란죄라고 하니까 전부 그 한동훈이 따르는 그 검사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내란죄라고 난리를 씌우는데 실제 내란은 지금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 세력이 바로 내란이에요. 국가를 전복하려면 국가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국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전체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그중에서 300분의 1 국민이 하나씩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뭐 무슨 면책 특권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대통령은 면책 특권도 없어요. 어떻게? 뭐 3년씩 아무 작은 것도 2, 3년씩 가는데 얘는 막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해치우려고 날리고 말이야. 이 내란죄가 이게 바로 국토의 참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이렇게 내란죄는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 존립을 하는 것인데 말이야. 처음에는 그 내란죄하고 외환죄도 같이 하려고 외환죄도 같이 하려고 이게 내란죄가 말이죠. 이게 중국하고 북한한테 적대적으로 대했다 이래가지고 외환을 하려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니까 1차에서 2차에는 빼버리고 외환은 안 되니까 내란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란을 했는데 내란 구성력 제가 안 되거든 아무리 생각해. 국토의 참절한 것도 없고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의 국가 무슨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괜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지. 이제 그래서 막 한동훈은 뭐 국회 들어가지도 자격도 없는 국회의원도 아니니 막 국회를 뛰어들어가고 말이야. 잡혀 죽을까봐. 겁 되게 났을 거야 아마. 혼났을 거야. 그런데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에 77조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죠. 헌법 어디 갔어? 헌법 77조 내가 대한민국 헌법. 헌법 77조에 말이지. 헌법이 130조 6개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77조에 나와 있잖아. 지난번에 내가 보여드렸지. 77조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좌파들이 묵으려고 지금 뭐 전부 뭐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태. 이게 국가 비상사태죠. 병력 아니라 이게 지금 국회가 다 병력이지. 군사상에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법률이 정한 바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 법률에 의해서 한 거거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과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결사, 자유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꼼짝 마라. 이제 손 움직이면 쏜다. 다 움직여 도망가고 난리 났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은 지금 방첩사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방첩사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방첩대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이고 하니까 바로 또 탄핵 들어오고 방첩사령관 탄핵 뭐 이래버리면 또 도리어 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까지 올 때까지 왔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 역전의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만든 것인데, 그것을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안일무사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우리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자경화될 것이 굉장히 강한 위기에서, 뭐 이하정 이재명의 한 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공수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봐요. 전 헌법재판소도 봐봐요. 이 좌파들이 거의 장악을 다 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떤 방법도 없어요. 지금은 단 한 가지 방법. 혁명. 혁명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거. 국민혁명밖에 없어. 국민들아 정신 차려라.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해야지. 나로서는 더 이상 힘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제 위기감을 주고 국민들이 해결하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승리를 이제는 대통령보다 국민들이 나서야지 할 때다. 그래서 우리 전우들도 전부 지금은 나서야 할 텐데, 나이들이 많아 보니까 저도 나가려고 보니까 나이가 이게 82살인데다가 엊그제 암수술까지 해가지고 나이 또 눈은 오고 길은 미끄럽고 한데 노인네가 나가서 그냥 어떻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나가니까 그냥 유튜브 보는 새로 생긴 유튜버들만 열심히 젊은 애들 젊은 유튜버들가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젊은 유튜버들 용기 내라고 10,000원 20,000원씩이라도 계속 50,000원 10,000원짜리까지 잘하는 데는 계속 너희들 후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나간 대신에 전후방송 TV로 후원을 하니까, 전후방송 TV 엄청 큰 유튜브인 줄 알고 10,000원 20,000원이 이제 작다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10,000원 20,000원도 말이에요. 저는 10명한테 보내면 100,000원이에요. 10,000원씩만 보내도. 50,000원씩 보내면 500,000원이고. 제가 매일같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매일 한두 개, 두세 개, 어떤 때는 5개까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제 대신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우리 유튜버들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도 몸으로 좀 같이 가서 때우거나, 안 되면은 후회라도 젊은 애들 유튜브 우파 유튜버들 용기를 심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지금 엄청 분위기가 좋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우리나라 국권이 지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